한결은 길거리에 힘없이 주저앉은 노인에게 그저 물병 하나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줄은 그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결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배고픔도 고단함도 이젠 너무 익숙해져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마지막 남은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리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는 쓸쓸하게 흔들렸습니다. 앞쪽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한결은 지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심스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퍼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열대 구석에 가장 싼 단팥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결은 비닐 포장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다 작은 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빵은 가벼웠지만 지금의 한결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줄 소중한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산대에 다가가 움켜쥔 동전을 내려놓았습니다. 찰랑거리는 동전 소리는 가게 안에 짧게 울려 퍼졌고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빵을 손에 쥔 채 편의점 문을 밀고 나오려던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가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흘끗 바라보다가 별 관심 없는 듯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도 겨우 버티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발걸음을 돌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눈을 반쯤 감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입술과 떨리는 손끝이 한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물, 노인이 힘겹게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한결은 곧바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는 늘 허기 속에 살았기에 배가 고플 때면 물이라도 마시려고 물병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병을 열어 노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물 몇 모금을 삼켰고 메마른 손끝이 떨렸지만 물병을 부여잡았습니다. 한결은 손에 들고 있던 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먹을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빵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빵 반쪽을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외로움, 피로가 모두 주름진 얼굴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결은 한쪽 무릎을 꿇고 노인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 이름은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결입니다. 한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미약하게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 있었던 표정이 그 짧은 순간만큼은 따스하게 풀렸습니다. 그래, 한결아. 고맙다.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결과 노인 사이를 흐르는 시간만큼은 조용히 멈춘 듯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한결의 손끝에는 따뜻한 온기가 미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단 한 조각의 빵과 몇 모금의 물. 그 작은 온기가 오늘 누군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비로소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결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벽에 금이 간 타일, 삐걱이는 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사랑보다는 생존이 우선인 공간이었습니다. 다정한 손길도
잠자기 전 들려주는 동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 여긴 기대도 부탁도 통하지 않는다. 18이 되던 해, 한결은 보호 종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처음 받아든 퇴소 지원금이 그의 전 재산이었고 그 돈으로 구한 반지하 원룸에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고깃집, 건설 현장. 뭐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퇴근길에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조차 낯설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겠지. 하는 희미한 믿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결은 매일 이력서를 씁니다. 오타 하나 없는 깔끔한 문서, 다듬고 또 다듬은 자기소개서. 그는 누구보다 진지했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무소식 또는 정중한 거절. 하루는 중소기업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건물 밖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가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결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한결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력서 잘 봤습니다. 근데 혹시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한결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담당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정은 정말 느껴졌어요. 다만 지금은 경력 있는 분을 뽑으려 해서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결은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결은 구인 공고 사이트에서 스타트업의 채용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접수만 받는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내 진심이 전해질지도 몰라. 회사 주소를 확인한 뒤 그는 이력서를 출력해 손에 들고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구 옆 작은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채용 담당자분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들더니 눈빛을 스치듯 한 번 던지고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약 안 하셨죠? 네, 그냥 이력서를 직접 드리고 싶어서. 요즘 그런 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력서만 두고 가세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이력서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다른 직원 2명이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력서를 직접 들고 왔대. 요즘도 저렇게 오는 사람이 있긴 하네. 어차피 안 될 거 뻔한데. 그 말은 작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사무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친 건 문이 아니라 내 가능성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그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방은 조용했고 마음속은 어지럽게 요동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배우지 못했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여전히 낡은 책상에 앉아 새 이력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2~3장짜리 종이에 자신을 담아야 하는 일이 지겹고도 버거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날들이 모여 언젠가 새로운 문 하나를 열게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붙잡고서 말입니다. 한결은 원룸 월세를 내지 못해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이제 나가셔야겠어요. 요금 미납이셔서. 직원의 말에 한결은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찜질방의 따뜻함은 그에게 한때 유일한 쉼터였으나 지금은 차가운 공기 속에 쫓겨난 것 같았습니다. 지갑은 텅 비어 있었고 그가 가진 것은 물 한 병뿐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선 한결은 아무런 방향도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물병을 쥐고
잠시 숨을 돌리던 중 그때 누군가가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날 나한테 물 줬던 청년 아니요? 한결은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며칠 전 길거리에서 쓰러졌던 노인입니다. 그때 한결은 아무 생각 없이 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억하세요? 한결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그때 물 한 모금 덕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웠어. 한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별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렇게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라니. 그래도 사람 마음이 중요한 법이야. 때로는 아주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한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따뜻한 말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저 매일을 버티기만 하며 살아가면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거야. 한결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생각한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저 버티고 있는 거죠. 노인은 한결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봐.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살아간다는 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어. 한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중했지,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한결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말이야. 노인은 한결에게 기회의 메시지가 담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메모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제게 어떻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는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달려 있어. 이 메모지는 그 첫걸음일 뿐이야. 한결은 메모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용기에서 시작된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첫 번째 만남은 저녁 7시에 기회의 다리 아래라는 짧은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결은 메모지를 들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네가 찾기 전까지는 단순한 이름에 불과해. 하지만 이 정보는 그 사람을 만날 장소와 시간이지. 첫걸음은 반드시 그곳에서 시작해야 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 후에 어떻게 될지도 너에게 달려 있어. 한결은 기회의 다리에서 만난 남자가 건넨 상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상자는 낡고 표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건처럼 보였지만 손끝에 닿는 순간 그 안에 담긴 어떤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종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한결은 그 종이를 펼쳐들며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정하는 대로 된다. 어떤 길을 갈지는 오직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한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마음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누군가의 기대나 상황에 맞춰 살아왔던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잃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간단히 적힌 한 줄의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눈으로 따라가며 한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순간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뚜렷한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 된 건가? 한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녔고, 그로 인해 한 번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의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주소를 손으로 더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확실함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속의 두 종이는 그에게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결은 그 주소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머뭇거렸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 그는 고민만 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매일같이 머릿속에서만 갈팡질팡하던 그 시간들. 그러나 이제 그 고민의 끝자락에 서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한결은 혼자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지나온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손에 쥔 그 주소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작은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한결은 주소를 따라 도착한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겉보기엔 낡고 조용한 골목길 끝 외진 곳에 자리한 그 집은 겉모습만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집 안은 상상도 못할 만큼 고급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가구, 햇빛이 은은하게 들이운 정원,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 이게 진짜 여기 맞나? 놀란 듯 주위를 둘러보던 한결 앞에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군. 잘 왔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노인. 어딘가 모르게 편안하면서도 깊은 눈빛을 가진 그 사람을 보고 한결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죠? 노인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네가 물을 내민 그 순간 나는 이미 결심했어. 이 친구는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구나. 한결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 계시던 그 어르신? 맞아.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나갔지.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까. 그 마음을 보고 싶었거든. 대부분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너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건네더군. 한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길가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노인. 그는 깊은 고민 없이 물과 빵 한 조각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전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이 쉽지 않은 거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나눌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난 그런 사람에게 내 마지막 기회를 걸어보고 싶었어. 노인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사람을 지켜봐온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 방은 네가 앞으로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마련해 놓은 공간이야. 노인은 손가락으로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금도 사람도 네가 필요하다면 연결해 줄 수 있어. 다만 그 시작은 네가 결정해야 해.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살아가는 건 결국 너니까.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인정받은 순간
그리고 새로운 삶을 걸어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넌 나를 도왔잖아. 물 한 병으로. 그 한 모금이 내 인생을 다시 믿게 했거든. 한결은 조용한 방 한 칸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이 있었고 책상 위엔 노트와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무엇이든 시작해봐.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한결을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남겨지자 한결은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동안 한결은 살기 바빴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식당, 편의점, 막노동을 전전했고 길바닥에 앉아 울기도 했습니다. 꿈을 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도 조용하고 편안한 이 공간 안에서 그는 오히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힘들지? 네, 그게 당연해. 사람은 익숙한 환경보다 낯선 희망 앞에서 더 불안해지기도 해. 할아버지는 조용히 노트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넌 앞으로 뭘 하고 싶니? 일 말고, 밥벌이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결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글을 써보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데? 정말 좋은 시작이야. 그리고 이튿날 한결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합니다. 거실에 놓인 책상 위엔 노트북 한 대, 몇 권의 글쓰기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네가 첫걸음을 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해. 나는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지만 네가 그 삶을 꺼내도록 도울 순 있어. 한결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 건. 그날 밤 한결은 노트북을 켜고 처음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는 그 문장 안에 자신을 실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보기로 했다. 한결은 종이 위에 써내려간 마지막 문장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첫 번째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간결한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한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무수한 고통과 좌절이 모두 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어린 시절, 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 그리고 자존감을 잃고 방황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세상에 공개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해냈습니다. 한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책의 표지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기쁨보다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가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결코 혼자서는 이루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결에게 꿈을 주었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지원이 오늘의 한결을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한결은 자신의 첫 번째 책을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손에 조심스럽게 책을 건네며 그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저를 믿어주셨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한결은 그 모습에 목이 메었지만 꾹 참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예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는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아는 유망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곧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파산, 직원들의 실직, 그리고 집마저 빼앗겼습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그는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한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작정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토록 높았던 자부심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는 빈손으로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돌아다니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찬바람과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한 여인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그저 길게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던 여인을 마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물과 조촐한 음식이에요. 이게 다지만 힘내세요. 그 여인은 아무런 말 없이 그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인은 그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안에는 물 한 잔과 밥 그리고 몇 가지의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을 천천히 마셨고 밥을 먹었습니다. 여인은 그저 묵묵히 그의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말없이 다가와 작은 선의를 건넨 그 여인의 차분한 눈빛을 노인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이 여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있을까? 그때 그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때 자만에 빠져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작은 친절이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한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과 상처 입은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친절을 되새기며 다시 일어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건넨 그 봉투 속 음식은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받은 작은 친절은 그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 후 그는 다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항상 그 여인을 떠올리며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할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한결은 방으로 돌아와 다시 책을 들고 자신이 쓴 책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첫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 출판사를 향해 서둘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몇 년 후 한결은 성공한 작가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청소년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설립한 센터의 첫 번째 연설을 맡은 자리였습니다. 센터가 자리 잡은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송 기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한결을 존경하는 많은 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결은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결은 마이크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이 저를 외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길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길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한결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글을 쓸 수 있도록 돕고 제가 꿈을 이루도록 믿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인 이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눈을 깜빡이며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센터를 열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도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다시 받게 될 선한 기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선의와 배려는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를 통해 그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결은 잠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무대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일.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순환의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